번째 학과 소개입니다. 사회복지 기반의 가족상담, 미술치료의 전문성을 갖춘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의 이지민 학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휴먼서비스학과 학과장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휴먼서비스학과가 2022년 신설된 네. 학과라고 들었어요. 근데 교수님은 어떤 계기로 휴먼서비스학과에 들어오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가족주거학과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주거학과는 가족 파트하고 주거 파트하고 두 파트가 있었는데 두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두 학문의 성격이 좀 이질적이어서 좀 더 학생들에게 가족학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트랙 가족주거 환경학 트랙하고 결별을 하고 사회복지, 그다음 미술치료, 가족학, 가족상담 영역으로 이제 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본격적인 질문은 휴먼서비스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학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를 기반으로 해서 가족상담과 미술치료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휴먼서비스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학과입니다. 그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인간 소외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는 그런 학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원래 가족주거환경학과에서 주거환경학과와 휴먼서비스학과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교수님도 이 두 학과 모두 소속돼 있었는데 네. 두 학과의 차이점. 이제 가족주거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족상담, 가족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휴먼 서비스로 와서는 마찬가지로 영역은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상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먼서비스학과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한 단어로 얘기를 한다면은 휴먼 등불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휴먼 등불이라고 하는 게 저희 학과 동아리 명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얻은 학과 동아리 이름인데,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길을 밝혀주는 네. 그런 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행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해서 휴먼 서비스학과의 학생들은 휴먼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휴먼서비스학과엔 어떤 학생들이 오면 좋을까요? 휴먼 서비스 학과의 이제 핵심이 인간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학과의 목표이기 때문에 휴먼 서비스를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관심을 가지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인간의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을 쓰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좋은 인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후 휴먼서비스학과를 졸업하면은 네. 대부분은 어디로 취업을 하게 되고 어디서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먼 서비스 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사회복지를 기반으로 해서 가족상담, 미술치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융합적인 학과이기 때문에 졸업을 한 후에는 사회복지사로서 뭐 이렇게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공공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청소년 상담사라든지 아니면 가족 상담사, 그리고 이제 미술치료사로서 가족센터라든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또 미술치료 연구소 이런 데 이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진로를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취업을 잘 하기 위해서 네. 교수님만의 꿀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가 우리 학과에서는 가능한 학생들이 여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목들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교육과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듣는다고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아니지만 시험을 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그 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실습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경험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꼭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가요? 이제 요즘은 자격증 시대라고 얘기를 해서 자격증이 굉장히 네. 중요한데 네. 이제
자격증을 우리 수업을 듣는다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은 자격증 시험에 필요한 그런 과목들을 다루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격증 취득을 좀 새 영역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네. 얘기하자면은 이러한 그 상담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미술치료사 이 자격증에다가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그런 자격증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통계에 관련된 그런 자격증인데 모든 곳에 통계는 요즘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담사라든지 복지사라든지 치료사들의 그 자격에다가 플러스 사회조사 분석사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고 그다음 또 학생들이 학부 학생들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학부 학생들이 조금씩 이제 준비해서 자격을 취득하기도 하고 그래서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자격증도 다다익선인가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은 곳에 자격증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자기에게 맞는 자격증을 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경험은 많이 하되 자격증을 막 다다익선으로 네. 필수 자격증에다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자격증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 이제 휴먼 서비스 학과만의 자랑이 있을까요? 네, 휴먼 서비스 학과만의 자랑이 많은데 다 이야기는 하기 힘들 것 같고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신설 학과이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학과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어떤 글들을 써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과 성격이 다 학제적이기 때문에 융합적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여러 영역들을 경험해보고 내가 나의 진로가 어떤 곳에 맞는 것인지를 좀 경험해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한 가지만 해서는 좀 힘들기 때문에 비슷한 영역에서 경험을 해보고 나의 진로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의 휴먼 서비스가 잘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휴먼인데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학기 초부터 신설할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인데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현장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할 수 있고 그다음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휴먼인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수님들하고 학생들 간의 교류라든지 아니면 선후반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서 되게 학과 분위기가 좋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가벼운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먼저 밸런스 게임인데요. 시험지 백지로 내기 vs 눈물의 편지를 쓰기. 눈물의 편지를 쓰기. 뭐라도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면은 속상할 것 같아요. 그 혹시 눈물의 편지를 쓰면 네. 점수 점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왜 저한테는 그런 쓰지 것 같아요. 못했는지. 예. 공부를 안 했든 변명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자기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눈물의 편지가 눈물의 편지를 더 선호합니다. 그럼 혹시 교수 생활하시면서 네. 눈물의 편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적었어요. 이렇게 눈물의 긴 편지는 아니지만 왜 짧게 뭐 이렇게 공부를 이래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편지 받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수를 더 줄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좀 공부를 못했구나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학생을 이해하는 그런 경우들은 가끔 있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시원하게 답만 쓰고, 백지를 네. 씁니까? 백지 쓰는 학생은 없습니다. 오, 학구열이 백지를 엄청 높은 학과네요. 네, 백지를 휴먼 서비스 학과 학생들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높이 사고 네. 있습니다. 그 정도한 장점이. 네, 되게 열심히 하는 점에 있어서는 되게 학과의 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열심히 하니까 후배들이 또 따라서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역사는 짧지만 되게 이제 전망이 좋은 그런 학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질문 한번 드려볼 네. 건데요.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출티, 네. 출석하고 튀기를 혹시 네. 알고 계신가요?
처음 들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출티라고 부르는 거는 지금 알았습니다. 아, 그럼 혹시 출티한 학생들을 직접 잡아보신 적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 번씩 랜덤으로 출석을 부르는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출석을 부르면 출티한 학생들을 부른 적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출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아예 결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야 되면은 얘기를 하고 가면은 뭐 이렇게 결석은 되지만 결석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퇴는 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출석하고 가는 거는 엄격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인 그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많이 그 첫 시간에 강조를 하고 네. 못 올 것 같으면은 이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음. 학생들도 출티를 안 했으면 합니다. 출티는 하지 않는 하지 않는 걸로. 네. 마지막으로 이제 휴먼 서비스 학과를 꿈꾸는 고등학생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휴먼 서비스 학과가 굉장히 그 미래 사회에는 전망이 있는 그런 학과이지 않을까. 많은 것들이 AI로 뭐 이렇게 대체되고 하지만 인간을 케어하고 인간을 다루는 학문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휴먼 서비스 학과에서는 뭐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과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이 인간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관심이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고등학생이라서 이렇게 많은 시간은 없겠지만 다양한 봉사활동이라든지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경험해보는 것이 학과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휴먼 서비스 학과뿐만 아니라 굉장히 의사소통이 요즘 어려운 시대지만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고 잘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